네, 반갑습니다. 고번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를 포함한 빅테크 종목들 분석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자, 전날 구글과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죠. 예, 그중에 구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테슬라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따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글이 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정말 역대급 실적이 다시 한 번 더 나오면서 이 카펙스를 늘렸거든요. 연간 설비 투자를 당초 13% 늘렸어요. 그래서 총 113조 원 달러. 그럼 13% 늘리기 전에는 대략 한 110조 정도, 100조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10조 정도, 13조 정도 더 늘렸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바닥에서 올라왔던 과도한 상승분 그리고 경상 지출을 늘리겠다라는 악재로 결국 구글은 어제 마이너스 3% 하락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는 제가 이번에 자, 모든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올 때마다 무조건 치고 올라가긴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 중요히 핵심 추세 저항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결국 구글은 밑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이 흐름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그럼 어제 엔비디아가 1%가 올랐어요. 1%가. 왜? 구글이 카펙스를 늘린다고 하는 이 소식 들리자마자 어제 시외에서부터 구글 실적 발표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1% 이상 치고 올라갔던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시장의 기대치가 결국 구글이 돈 많이 쓰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돈을 많이 쓰면은 엔비디아한테 호재야.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 더 올라가야 돼 하고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근데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해봤자 알파벳, 엔비디아, 테슬라 이 세 개 빼면은 M4예요, M4. 그럼 M4 중에 하나인 구글이 대략 한 하루 10조 원을 더 쓴다고 했으니 나머지 4개 기업이 똑같이 한 10조 원 정도씩 더 쓴다고 한들 대략 하나로 한 40조에서 50조 정도 매출을 더 늘리겠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얼마죠?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5,800조예요. 당연히 어제 상승 전이니까 대략 5,500조였을 텐데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구글이 늘리는 거 10조 원인데 시가총액은 5,000조가 단 1%만 증가해도 50조, 100조씩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아니 돈은 수익 아니 벌어온 게 10조인데 시가총액 올라가는 건 100조 막 200조, 300조씩 올라가. 이게 사실 정상이 아니죠. 엔비디아의 매출 이익률은 자 60%에서 70%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종목이기 때문에 벌어오는 돈의 대부분은 다 매출이라고 영업이익이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할게요. 굳이 어렵게 계산하진 않고. 자, 엔비디아의 PER이 55배예요, 55배. 이게 S&P 500의 S&P 500 평균 22배, 24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거든요. 자, 우리가 그럼 저 PER을 계산했을 때 사실 어제 구글이 10조 원을 더 쓴다고 하고 S&P 500 평균인 PER 22를 적용하면은 대략 한 220, 시가총액 220조 정도가 올라가는 거는 오케이. 엔비디아 시가총액 220조 더 올라갈 수 있어. 기대감에. 라고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10조를 구글이 돈을 더 쓴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10조의 매출을 다 흡수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다 흡수한다고 한들 10조에서 실제 영업이익은 7조, 6조 수준인데 시가총액은 500조, 600조가 올라가 버리면 이게 정상이냐는 거죠. 어제도 1.73%가 상승을 하는 구간에 출현했죠. 결국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요. 실제로 실적 발표했던 구글은 빠지고 구글이 쓴다고 했던 추가적으로 돈을 더 쓴다고 했던 이 10조 원, 이 10조 원 기대감에 시가총액 5,800조짜리가 하루아침에 거의 2%대의 상승이 한 번 더 이루어졌다. 자, 우리가 그냥 5,000조라고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이 시가총액 이거 5조 1%만 따져도 50조잖아요. 그러면은 자, 2% 오르면은 100조가 올라간 거예요. 100조. 이 10조 쓴다고 시총이 100조가 올라가는 거는 확실히 거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마지막으로 이 AI 시장으로 시장이 지금 여러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가격을 갖다 붙여나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AI 투자
확대 기대감에 오른다. 근데 이 기대감이 이미 증시에 너무 막화하게 반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혜가 아직 가격만큼 확인된 구간도 아닌데 말이죠. 아무리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사는 종목이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구간인 거죠. 그래서 미래의 숫자에 미리 가격을 붙이는 구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숫자를 보고 과열을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 이제 튼 김에 차트를 분석드리면은,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전달 결국 상승이 한 번 더 진행됐지만 중요한 이 저항 구간에 지금 진입한 구간이긴 해요. 이 저항을 돌파를 한다고 한들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룸은 183불. 저는 이 이상으로는 엔비디아 더 이상 올라가기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어제 4시간 봉 기준에서 이거를 딱 틀어보면은, 어제 4시간 봉 기준에서 하락 시그널 떨어졌어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게 하락 시그널 떨어지고 나서 바로 안 밀릴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자, 이게 이때랑 똑같아요. 24년 10월에서 25년도 10월 달 이 패턴이랑 너무나 같더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이때도 하락 시그널이 수없이 나오면서 증시가 박스권으로 횡보했어요. 심지어 언제냐면은, 자, 이때 하락 시그널은 이날 나왔거든요. 이날 하락 시그널 나오고 나서 이후로 다시 상승 마감했다가 더 이상 고점을 더 높이지 못하고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다가 떨어진다라는 거. 근데 이 박스권 위아래 변동성은 엄청 높아요. 10에서 15% 사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도 이렇게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구간이죠. 지금 구간에서 올려봤자 대략적으로 한 5%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남아 있고, 여기서 올리고 나면은 이제는 상승은 제한적. 왜냐면은 이 하락 시그널 자체가 하나의 고점 영역이다라고 체크를 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 하락 시그널이 4시간 봉 기준에서 마지막으로 떨어졌던 구간은 4월 17일. 그러니까 거의 3달, 4달 만에 하락 시그널이 출현했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하락 시그널 출현하고 나서 속 시원하게 팍 떨어지면 좋은데,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이 엔비디아에 이 수급이 몰리고 있는 이런 모습은 사실 옳지 않죠. 어제 엔비디아가 1% 거의 2% 가까이 올라간데도 불구하고 XXL이 상승하지 못했던 것. XXX가 마이너스 0.2% 하락했다는 것은 실제로 반도체 지수들이 엔비디아 빼고는 크게 상승하지 못했다라는 것과도 우리가, 예, 동일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박스권으로 횡보가 나오면서 위로 치고 올라갔다가 밀리고 다시 지지받고 전고점 다시 한번 올리려고 도전했다가 또 안 되고 밀리는 이런 패턴들이 존재하다가 결국 한 번, 두 번, 세 번째 맞으면서 이런 식으로 빠질 거예요. 엔비디아는 올려도 고점이 명확하고, 이제 밀면 첫 번째 저항은 161불, 두 번째는 152불. 이 구간까지는 첫 번째로 하락한다라고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떨어지고 반등 나오는 이 구간은 무조건 다시 한번 더 이 정고점을 찍으러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엔비디아는 첫 번째로 떨어질 때는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매수를 넣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는 걸 따라갈 수 있죠. 2배짜리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30%겠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밀어내지 않았던 구간에서 굳이 왜 밀어내?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뭐 차트가 이제 어느 정도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예측하고 대응하고 수익 내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XXX입니다. 차라리 얘는 차트가 좀 편해요. 그 뭐냐면, 그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50일선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인데, 이 50일선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에서 반등은 나와요. 반등. 왜냐면은 여기가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추세 하단부, 박스권 하단부,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50일선 지지 라인, 이거 지지받으려고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지 라인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과한 매도세가 출현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저는 이거 단기적으로 반등 나온다고 봐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데 결국 반등이 제한적으로 나오고 밑으로 빠져버리는 이 그림 보죠. 두 번째로 이 50일선을 훼손해 버리면은 밑으로 빠졌다가 50일선 재돌파하려는 이 흐름 나오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횡보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밑으로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반등이 약간 출현할 수 있는 점 한번 보자. 근데 XXL 기준에서는 지금 반등 나와봤자 잘해야 이거 28불, 27불.
27에서 28불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27에서 한 28불 정도. 그리고 돌파하지 못하면 밑으로 밀리는 걸 23불이나 21불 때까지. 근데 첫 번째 하락은 한 23불까지 하락을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가 대응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구간이에요. 속수도 봐야죠. 인버스. 속수가 지금 구간에서 하나 만들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속수가 박스권 지지 라인을 두 번 잡고 나서 위로 올려서 여기서 하나의 또 시그널을 만들었던 과거 패턴이 언제 있었나라고 궁금할 정도로 꽤 오랜만에 좋은 패턴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하락 쐐기형 돌파 나오고 나서. 직전에 이런 구간은 하락 쐐기형을 간단하게 돌파하고 나서 자리를 한번 올렸다가 결국 밀리는, 그냥 위에 지지 라인 만들지 못하던 이런 모습들이었고, 즉 속스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자리를 만들고 있는 구간이 5월 중순에 5월 중순 이후로 처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구간이. 그렇다라는 것은 인제 이거 발을 뻗고 있구나. 우리가 이 발 뻗을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야는 발을 뻗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때 5월 달처럼 한번 올려주는 이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한번 올릴 수 있는데 7.5불 G라인으로 대응하시면서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7.6불이니까. 7.3불 G라인은 7.3불이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XXL이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빠진다고 했으니까 7.3불 때 매수를 노려보시는지 아니면은 눌렸다가 돌파 나올 때 7.3불과 7.5불을 매수해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가에 무리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손절가 대응이 가능한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셔야 돼요. 뭐 현재가 매수하신다면은 6.5불이나 7.5불이나 7.3불이 예, 손절가가 되겠죠. 예, 목표가는 8.7불 대에서 9불까지 한번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약간 쉬어가서 약간 소원한 구간. 어제 이더리움이 올라가서 재미있는 구간까지만 우리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가 결국 좋은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지지 받는 거 정말 베스트예요. 자, 단기적으로 이 쌍바닥을 두 만든다라는 것은 이 앞에서 나왔던 쌍고점을 상쇄한다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은 이 쌍 지지 라인 만들었고 박스권 상단 이탈하지 않았고 41불 이탈하지 않았고 본인이 돌파했어야 되는 이 중요 구간 44불대, 지금 이 21선이잖아요. 21선 다시 위로 회복하면서 지지 받는 거 너무 좋다. 저는 이거 48불 위로 올라가는 거 보면서 결국 이 패턴을 이어서 지금 올라가 줘야 돼요. 마지막 상승 기회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기회가 48불을 돌파해 주면서 바로 돌파해 줘야 이게 52불, 58불로 올라갈 수 있는 강한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이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마지막 상승 기회다. 근데 결국 지금 구간도 우리가 올라올 때 돌파하지 못하고 밀려버린다면 박스권 한 번, 두 번, 세 번 맞고 밀려버리는 그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 조심해야 된다. 자, 여기 두 번 지지받을 때까지만 해도 목표가 52불, 58불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지만 다음날 이틀 뒤에 결국 돌파하지 못하면은 시황은 이렇게 밀려버리면은 당연히 시황은 변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 필수 지지라인 41불까지 밀린다면은 당연히 목표했던 52불에서 58불은 캔슬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차트쟁이들이 이 유튜브에서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께서는 영상을 매일매일 챙겨보시기 힘들죠. 예, 개인 업도 있고 또 영상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그니까 내가 월요일에 영상을 봤을 때 목표가 58불을 들었으면은 한 이번 주 내내 58불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한 목요일, 금요일까지 영상 안 보고 58불 기다리고 있는데 빠지면 인제 '왜 빠져?' 하고 뒤늦게 영상 보면은 이 유튜버 놈은 딴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3일, 4일, 5일 전까지만 해도 이런 패턴으로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못 뚫었으니까 밀려서 내려갈 거야. 목표가 36불이야 하고 있으면은 복장 터진다는 거죠. 나는 너 믿고 58불에 베팅하고 수익 매수 넣었는데 마이너스 10% 넘게 빠지고 나서야 영상 보니까 하락 외치고 있어? 너는 사기꾼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구독자님들에게 어떻게 좀 명확히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 중에도 있고요. 그래서 자, 상승 뷰는 변하지 않았지만 48불 돌파하지 못하면은 결국 밑으로 밀리는 뷰를 안내 드릴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다 보니까 얘는 뭐 올라가는 것도 얘기하고 떨어지는 것도 얘기하냐 이런 건 분석은 나도 해라고 하는
또 단점도 생기고 이 상승과 하락을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영상 시간도 무지하게 늘어지는 이 단점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자 정말 가고자 하는 그림은 많아요. 근데 이 그림을 다 설명하면 시간도 많고 모든 가능성을 다 언급이나 하고 끝난다고 예 별로 좋은 말도 못 듣고 어려운 구간입니다. 사실 어쩔 수 없어요. 네. 제가 감내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올라가면 좋죠. 저도 매수해 놨고 올라간다 얘기해 놨으니까 올라가면 저도 "아 올라갔습니다." 하고 하하호호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제가 내려오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욕먹으면 사실 마음이 아파요. 자 팔란티어예요. 팔란티어도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 결국 이 상승 쐐기형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상단을 바로 돌파하진 못하더라도 최소 그래도 158 불까지는 올리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어요. 지금 '와 이거 못 돌리면 답도 없다. 이럴 거면 왜 올렸냐.' 뭐냐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얘가 지금 박스권 고점 지금 돌파 못하고 있는 구간이죠. 여기서 밀려버려서 152 불 이탈하고 여기 이탈하면 '아 이럴 거면 그냥 여기서 밀지 못 온다고 올렸다가 밀어.' 이 생각 드는 거죠. 그냥 여기서 밀어냈으면 됐잖아요 어차피 빠질 거면. 못 온다고 한 일주일 정도 3-4 일 5일 정도 더 기대감을 준 다음에 밀어내는 거야. 이거 개인 투자자들만 죽어나가는 패턴이지 나쁜 패턴이에요. 그래서 자 중요한 구간 154 불, 156 불, 156불 돌파해야겠구나. 정고점 구간은 돌파를 해 줘야 위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163 불, 168 불. 야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도 밑으로 빠져요. 아이 참 팔란티어 이렇게 주지 말든가 참네. 예 일단 팔란티어 좀 더 보시죠. 네. 당장 오늘 와장창 무너지면은 답도 없는 구간인데 설마 오늘 빼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여러 빅테크 종목들이랑 분석을 드렸는데 자 엔비디아가 거품이라고 해서 당장 오늘부터 와장창 무너져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구글이 10조 달러 돈 더 쓴다고 해서 시총이 이 100조, 200조씩 올라가는 이 종목을 누가 거품이라고 하냐. 거품이 맞지만 누가 이거를 "거품이니까 지금 무조건 빠져야 된다."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이 거품은 거품의 끝과 끝까지 올라가야죠. 5파동에 연장파동이 출현하는 이 거품이 출현하고 있는 구간에서 마지막까지 상승이 엔비디아로 진행된다면은 굳이 엔비디아 내려오라고 막 고사 지낼 필요는 없어요. 떨어지면 그때 대응하고 수익을 내자. 근데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이 고점 영역이라는 시그널은 받았다까지만 인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